근데 레벨 낮으니까 이게 너무 애매했어. 아까 같은 경우 타워도 한 번에 못 자르고 씨. 그 빛 에너지 중에서 그 네. 전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요? 원자력. 빛 플라즈마요. 에너지 중에 빛 에너지 중에 자외선. 가장 강력한 에너지. X선. 팩트선 같아. 그걸 바로 감마선.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감마. 감마레이. 감마선이라고 해도 되고요. 쌉깔. 그러면 이 감마레이는 언제 출입하는 에너지일까요? 안 걸릴 때. 언제 출입하는 에너지일까요? 산을 쏘여주는. 얘는 사실은 방사선의 한 종류입니다. 방사선의 한 종류. 그래서 방사선에는 뭐뭐뭐가 있을까요? 방사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뭐뭐뭐? 알파, 베타, 감마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로 구분을 하는데 그 알파, 베타, 감마 중 하나, 그 감마 레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매우 그 자연 친화적이겠어요? 반생명적이겠어요? 반생명. 얘는 반생명적입니다. 이 감마 레이는 절대로 감마 레이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번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사선은 혹은 감마 레이는 어떤 활동에서 출입하게 될까요? 그 암치발.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 출입하게 핵융합. 될까요? 바로 핵 반응입니다. 미쳤다. 맞죠. 자, 핵 반응도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핵 반응도 두 가지가 있죠. 융합하고 핵 분열이 있죠. 핵 분열은 보통 우리가 어디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핵 분열은 어떤 시설에서?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폭탄이 바로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일상적인 용어는 아닌데 적어도 현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일상적 용어가 됐죠. 어디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 네, 바로 저기 일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속 핵 폐기물이 나오고 있죠.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방류 중입니다. 일본은 회 안 먹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산물이나 농산물 가격이 매우 떨어졌죠. 떨어져. 그래서 일본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농산물을 한국에서 수입해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농산물 가격이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그 핵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못 버리게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일본이 버릴 수 없습니다. 진짜요? 네,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와. 그래서 그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깥쪽으로 보내지 못하게 바다로 방류하지 못하게 해서 막아왔었는데 이제 일본이 핵 오염수를 마음대로 방류하죠. 정부에서 허락을. 우리나라 정부가 뭐냐면은 허락을 했기 때문이죠. 왜요? 그게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뭐 때문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그랬습니다. 더 어.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허락으로 지금 일본은 맘 놓고 바다에 핵 오염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핵 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의도모한테 쫙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짝 간략하게. 간략하게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친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네, 친일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찝지마 자기가. 뼈속부터 친일입니다. 네, 소리가 싫어? 그 집안 자체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 집안 자체가. 어. 서울대 자체가 친일 대학입니다. 서울대 안 가요? 그래서 네. 서울대 안 가요. 서울대 자체가 친일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을 계속 망심으로써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뭐 anyway, 뭐 더 자세한 얘기하면 기분만 나쁘니까 어쨌건 그렇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아니죠? 예? 카이스트. 케이스트는 뭐 그냥 이지만 현 대학 그 총장은 뭐 친정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일이라고요? 친정부, 그게 뭐예요? 한국이라고요? 친정부, 정부에 친하다. 윤석열 정부를 따르는 총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안 가요. 그래서 아르미에서 가까운 줄.
예, 그래서 현 정부가 R&D 예산 2조를 삭감했거든요. R&D 예산 2조를 삭감한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왔었죠. 와.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막 졸업생들한테 축사를 한답시고 한 거예요. 거기 있던 졸업생 하나가 R&D 예산을 왜 삭감했습니까? 라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막 존나 패고 막 끌어냈어요. 와 미쳤다 진짜 예. 우리나라 왜 그러지? 그때 카이스트 교수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와. 그게 현재 카이스트 총장과 그 카이스트 교육 지도부의 상황이죠. 제가 그래서 카이스트 안 가고 저도 싶었어요. 성적으로 거부시면 하여튼 그렇다. 아니죠? 예? 아예 높은 대학 중에서 안 그런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다르겠죠. 지금 포스텍 괜찮나요? 뭐 여러분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친정부이긴 어렵죠. 연대 같은 경우. 연대가 예, 왜냐하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아서요. 아 예,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는 걸 가장 막은 사람이 어디입니까? 저희 그 현 정부거든요. 우와 미친놈 아니야? 예, 현 정부에서 한강 작가의 그 책을 어떻게 지정했었냐면 유해 도서로 지정했어요. 한강 작가의 책을 현 정부에서 현 정부와 국민의힘이 유해 도서로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한강 작가의 책을 못 읽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는 것에 되게 그 뭐냐면 반대했던 정부예요. 와. 근데 지금 연대는 어쨌거나 뭐냐면 노벨 문학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평가는 서울대 국문학과보다 연대 국문학과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노벨상이 나왔잖아요. 와. 그래서 지금 연대는 뭘 추진하고 있냐면 그 한강 연구소를 지금 이제 뭐냐면은 그 계획 중이에요. 한강 연구소, 그러니까 한강 센터. 그래서 그 센터에서 문학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 그럼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건들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들죠. 그럼 이거는 현재 정부와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네. 아, 연대는 이제 연대는 이제 노벨상 쪽에 붙은 거죠. 민족 연대 하여튼 그렇죠. 아 근데 자랑스럽다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네, 그래서 이제 연대가 예, 사실은 이제 소장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국문학과는 서울대보다 연대가 더 좋다. 네, 그렇죠. 많이 그렇다. 됐죠? 예. 여하튼 대한민국 망했다 많이 써. 네. 진짜. 그래서 그래서 그거 뭐야? 그 한강 작가가 무슨 작품으로 노벨상 탔어요? 소년이 온다죠? 그 얘기는 그 책 제목은 알아요? 책 읽어봤습니다. 채식 주의. 읽어봤어요? 5.18 읽어봤어요? 그거 되게 슬프다던데. 뭐 그 읽은 사람 후기로는 막 눈물 콧물 쏙 뺀다던데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냉혈한 자기는 메말라서 그렇고요. 보통은 눈물 콧물 쏙 뺀대요, 아주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엄청 슬프대요. 그래서 슬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작가라 하면 그런 전후 사정을 몰라도 재밌게 글을 쓰는 게 작가예요. 네, 아마 5.18에 대해서 1도 몰라도 읽어도 재밌었을걸요, 아마? 모르고 읽어도 재밌어요. 그 정도 돼야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네, 노벨상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여하튼 그러면 결국 5.18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얘기는 한강 작가는 예술가로서 우리 사회 현상에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예술가들은 현재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조가 있고, 예술가는 순수 창작을 해야 해서 현재의 정치 문제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수 예술주의 두 가지 사조가 있어요. 이때 친일파들은 어느 사조일까요? 친일파들의 주장은 100% 순수 예술 사조인 거예요. 즉, 현 정치와 사회 문제를 관심 갖지 않고 순수 아름다움만 쫓는 미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친일파들의 주장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현 상황이 드러나면 친일파들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예술가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현재 친일 정부는
한강 작가를 억수로 억압했던 거죠. 억수로 억압했던 거죠. 그래서 한강 작가,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 그 다음에 황동혁 감독, 박찬욱 감독. 공통점은? 다 그걸로 다뤘어요. 역사적 사건. 공통점은? 블랙리스트. 나라예요? 네. 예술계 블랙리스트. 예술계 블랙리스트. 어디가 정한? 국민의힘 정부가 정한.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한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박찬욱 감독 무슨 영화 찍었죠? 올드보이. 올드보이.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 감독상 받았죠. 황동혁 감독 좀 괜찮아. 진짜 몰라요? 황동혁 감독 누구예요? 찾아보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황동혁 다. 제목이 들면 황동혁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 사람이요? 네,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그다음 봉준호 감독은 다 알죠? 다 알죠? 기생쪽? 기생쪽? 이 모든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비판적인.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 황동혁 감독이 왜 블랙리스트가 됐냐면 오징어 게임 때문이 아니에요. 뭐? 황동혁 감독 영화 중에 도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공유 나온 그거 아니에요? 네, 동료 나오는 그 영화. 청각장애인. 네, 맞아. 실화 바탕으로. 네. 맞아. 공유 나온 이 영화 뭐냐면 그 고등학교 중에 그 국공립 고등학교 말고 사립 고등학교 많은 거 아세요? 네. 네, 그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저질러지는데 실제 어떤 비리가 있었냐면 그 사립 고등학교 중 그 청각 장애인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립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이때 거기 학교장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지면서 그 사건이 영원히 묻힐 뻔한 거를 한 그 사건을 황동혁 감독이 알고 이걸 영화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국민의힘이 싫어할까요? 자기네 바로 국민의힘 대부분 국회의원 대부분이 사립고등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도간이라는 영화를 보고 어머 사립계 고등학교에서 저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사립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찜찜하겠어요? 찜찜한. 굉장히 찜찜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동혁 감독이 한국에서는 영화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한국 정부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넷플릭스는 정치적인 얘기 해도 돼요? 안 돼요? 넷플릭스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건 말건 뭐만 올려주면 돼요? 조회수만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상관없어요. 돈 줄 테니까 아무거나 만드세요. 해서 만든 게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넷플릭스가 어디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그것도 미국 비디오 가게죠. 사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알아요? 넷플릭스가 뭐냐면요. 왜 옛날에 요즘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 곳곳에 비디오 가게 많았던 거 알아요? 비디오 가게 기억해요, 여러분들? 네. 네, 아니면 만화 대여점. 만화 대여점처럼 이렇게 가면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돈 내고 빌려와서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 틀어서 영화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걸 운영하던 곳이 넷플릭스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비디오 플레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 비디오 가게를 만들자. 그 온라인 비디오 가게가 넷플릭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는 정치적인 이념이 뭐건 좌건, 우건, 빨갛건, 파랗건 관심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뭐만 올려주면 돼? 조회수만 올려주면 되니까 황동혁 같은 사람이 영화는 잘 만드니 오케이 하고 제작비 된 거죠. 그리고 박찬욱 감독. 혹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 그 미국에서 박찬욱 감독이 영화 만들었던 거 알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지금 미국에서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황동혁도 뭐예요? 넷플릭스에서 만들고 있죠. 이게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아, 미국에서 만든다, 넷플릭스로 만든다, 미키 세븐틴만 다 뭐냐면 한국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한국에서 영화 못 만들어요 지금. 정부가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화 만든다고 하면 제작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헐리우드 가 있는 거예요. 왜 황동혁 감독이 한국에서 영화를 안 만드느냐, 넷플릭스라 만드느냐? 한국에서는 이 사람한테 누가 돈 댈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봉준호도 박찬욱도. 박찬욱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걸로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 그 뭐냐면 그 황금 예, 칸 영화제 황금 종려 뭐 받았거든요. 그러면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시기가 언제? 이건 이 헤어질 제목도 헤어질 결심이니까 이건 미국에서 만들었겠어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만들었겠어요? 이건 한국에서 만들었죠. 왜 한국에서 만들었느냐? 이 영화를 만들 시기는 국민의힘이 집권을 못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못하면 다른 당이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게 기생충이에요. 네, 기생충 찍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는 미국 가서 미키 세븐틴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황동혁 감독도 도가니 다음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 봤는데. 이 영화 굉장히 괜찮아요. 영화잖아요. 본 사람? 최민식 나온 거 봤습니다. 봤던 것 같아요. 네, 남한산성 영화 괜찮아요. 기회가 되면 보세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시기도 황동혁 감독이 그 국민의힘이 아닐 때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되자마자 넷플릭스랑 오징어 게임을 찍고 국민의힘이 되자마자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미국 가서 미키 세븐틴을 찍고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이 국민의힘이 되자마자 미국 가서 그 스파이 영화 찍었어요. 스파이 드라마 찍었어요. 6부작짜리 드라마 찍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왜 이 사람들이 왜 미국 가서 찍느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예술가들은 사회 현상과 정치 현상에 무관심해야 돼요. 매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매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조와 무관해야 된다는 순수 예술 사조가 있는데 그 순수 예술 사조를 누가 주장한다? 친일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술도 예술로 끝나는 거예요. 예술도 우리 삶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게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상을 절대 못 받는다고 봐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팬들이 되게 많은 작가죠.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절대 노벨 문학상 못 받아요. 왜? 하루키의 문학은 100% 개인적이에요.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 네, 그 사람. 그 사람의 내용은 뭐 글적으로는 글은 예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개인적이에요. 사회 현상과 무관한 아주 개인적인 경험.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건 절대 노벨 문학상 못 타요. 절대 못 타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이 모든 상황.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 이 정도의 상황을 스웨덴 할리먼은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그냥 대충 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상이에요. 그리고 스웨덴 할리먼을 누가 지원해요? 노벨. 누가 지원하냐면 스웨덴 왕립학회에서 지원해요. 당연히 노벨위원회에서 자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 뒤에는 스웨덴 왕립학회에서 지원을 해요. 그럼 스웨덴 왕립학회라는 얘기는 누가 지은 학회라는 얘기예요? 스웨덴 왕이 지은 학회네? 그러면 한 나라의 국왕이면 정보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진 못해도 외교와 정보에 대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국왕 직속 정보부대가 있습니다. 첩보부대가 있다고요. 걔들이 이런 조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전부 다 합니다. 이걸 알고 한강 작가한테 노벨상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내라고. 아, 맞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고 준 거예요. 네. 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정보부에선 이런 모든 걸 수집합니다. 여러분 스웨덴 왕립 정보부에 속하려면 학벌 좋은 애들이겠어요? 뭐 학벌 없는 애들이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똘똘한 애들일 거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스파이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능력 있는 애들이겠어요? 없는 애들이겠어요? 있는 애들이 월급도 많이 받겠죠. 걔네들이 할 일 없이 뭐 하겠어요? 이런 거 다 조사한다니까요. 와, 멋있다.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리포트 써가지고 왕한테 보고한다니까요. 그럼 왕이 보고 알았어요. 그럼 이거 왕립학회도 보고해 주세요. 그럼 왕립학회 보고하면 그게 다 전달이 돼서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벨 문학상 심사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싹 다 압니다. 이거 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한강 작가한테 노벨상을 주는 겁니다. 와, 무슨 말 알겠어요? 힘을 실어주는 거네. 그래서 순수 예술주의를 주장한다면 그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입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누군가 순수 예술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예술은 순수하게 예술만을 목표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입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 친일파 새끼 하면서 그 나의 개인적 생각 그건 알겠죠? 사람들 너무 많아. 하여튼 그렇다. Anyway, 그래서 현재 감마레이를 잔뜩 품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쪽으로 계속 뿜뿜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서 거제도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근데 그래서 거제도 앞바다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핵 반응은 방금 얘기했듯이 핵 융합하고 핵 분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슈퍼노바. 슈퍼노바. 슈퍼노바가 뭐예요? 노래요. 아, 노래요? 진짜 이 사람들. 슈퍼노바. 바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이요. 초신성 폭발. 뜬스러운 안 된 최준 거구나. 선생님 수업을 들은 기억이. 아, 진짜 이 사람들. 왜 별이 탄생하고 뭐 이렇게 별이 죽게 되는 별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떤 질량을 기준으로 어떤 별들은 어떤 별들은 블랙홀이 되고 어떤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하잖아요. 그 얘기 지구과학 시간이나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지구학 시간 배웠습니다. 배워요, 알겠죠? 네. 배워요. 그리고 그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워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면 통합과학에서도 저 슈퍼노바 배워요, 알겠죠? 그 초신성 폭발에서 들락날락하는 빛 중에 하나가 바로 감마레이인 거죠.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에서 핵분열과 핵분열이 무지막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감마레이가 전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그걸 지구에서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감마레이와 함께 빼줄 수 없는 인물 바로 헐구씨 되겠습니다. 헐구 아십니까? 헐구? 헐크요? 헐구씨의 본명은? 배너. 바로 브루스 배너 박사입니다. 요즘에 일세 썼어. 브루- 헐크가 캡틴했다는 이유. 네, 브루스 배너 박사의 원래 직업은? 그거요. 원래 직업은? 방사능 의사. 생화학자입니다. 아, 천재입니다, 이 양반도. 생화학자인데 뭘 연구하다가? 방사능. 생명과 감마레이에 관한 연구는 연구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죽는다,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과 감마레이의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냥 연구하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냥. 근데 이제 만화책이라서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브루스 배너 박사가 생명과 감마레이 연구를 하다가 감마레이를 잔뜩 쪼이죠. 그래서 드러나게 된 게 뭡니까? 헐구. 색깔은? 초록. 그래서 내가 초록색을 썼어요. 거기에 깨알 같은 디테일 좋죠. 그렇죠. 그래서 감마레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헐구. 알겠죠? 자, 그 다음. 감마레이보다 조금 약한 빛을 엑스레이. 바로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구나.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건우 잘했어요? 자, 엑스레이는
이 우리 물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게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요게 엑스레이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는데 전자전이. 전자전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전자가 전자전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이동. 자, 전자전이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물리학의 전문 용어거든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일렉트론 트랜지션.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 전자전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 민결아? 네. 뭐 찾아보는 거야? 찾아본 게 아니라 잠깐 연락 오고 있어. 또 유튜브로 이상한 거 봤죠? 아 유튜브 안 봤어요 쌤. 게임 했죠? 아 했다니까. 롤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롤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뭐 축구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롤 스타일. 그래? 아니 야한 거 본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야 근데. 아 진짜 민결이 진짜 아니 인스타에 뭐 연락 돈 문제였는데 돈 문제. 민결 엄마가 아세요? 뭘요? 휴대전화로 야한 거 보는 거? 아니 쌤. 자 봅시다 그 다음 자 아니 쌤. 전자전이. 안 가요. 전자전이는 뭐냐면 또 이상한 걸로 갔겠다 여기. 아 전자. 진짜. 아. 의 쌤, 오해라고 좀 말해주세요. 그런가요? 예. 자 좋습니다. 지금 민결이가 아주 흥분했습니다. 자 보자. 아니 쌤.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그것의 변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란 말 알죠? 네. 그 역학적 에너지가 뭐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큰 값을 가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을 때 쓰는 말이 일렉트론 트랜지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자전이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물리와 화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알겠죠? 좋아. 자, 이때 내부전자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내부전자? 이 내부전자를 영어로 쓰는 말이 있어요. 내부전자를 영어로 쓰는 말. 이게 뭐냐면 코어, 일렉트론. 코어 일렉트론이라는 말을 내부전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최외각 전자란 말 있죠? 최외각 전자. 이건 원래 영어 표현 뭐예요? 알았는데. 최외각 전자 원래 영어 표현 뭐예요? 옥텟? 다 아는 말이에요. 옥텟하고 관계는 있죠. 근데 원래 단어는 뭐다? 밸런스. 일렉트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외각 전자가 바로 뭐냐면 화학 결합에 직접 관여하는 전자를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네. 기억합니까? 네. 그러면 뭐 아주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옛날에 배웠던 거 가물가물 떠올리면 원자 안에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전자 껍질. 그럼 최외각 전자는 핵 가까운 껍질이에요? 핵에서 가장 먼 껍질이에요? 최외각 전자는 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예요? 멀리 떨어져.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껍질의 전자를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걔들이 화학 결합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민결 오케이? 네. 그렇다면 내부 전자는 어떤 전자를 내부 전자라고 하겠어요? 내부 전자의 전인. 그렇지. 내부 전자는 뭐냐면 바로 not 최외각 전자.
최외곽 전자 아닌 걸 내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운동하다 보면 뭐 코어 근육이 단련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아, 코어 주변이 근육. 아닌 거. 그럼 코어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몸에 드러나는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런 근육 안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코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련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때도 이 코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코어 일렉트론은 뭐다? 최외곽 전자 안에 있는 전자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최외곽 전자 안에 있는 전자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엑스레이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엑스레이는 그 외에 또 여러분 어디서 많이 씁니까? 병원에서 뭐 할 때 쓰죠? 몸따 찍을 때요. 네,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활용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감마레이보다 조금 작은 에너지 엑스레이. 그 다음 혹시 여러분 자외선이란 말 압니까? 네. 자외선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선라이즈. 자외선 영어로 얼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합니다. 얼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광선이란 말 압니까? 가시광선이란 말 알아요? 네. 가시광선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 비저블이라고 합니다. UV. 예, 비저블이라고 합니다. 비저블. 요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은 인간에게는 아주 큰 구분을 하게 되지만 물질적 측면에서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동일한 영역대에 비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이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UV 비저블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인간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인데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에서는 그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바로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자의 최외곽 전자선이 이 UV 비저블이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원자에 가까이 매여 있는 내부 전자와 원자의 최외곽 전자 중 어디가 더 강력하게 원자에게 매여 있겠어요? 당연히 내부 전자가 원자에게 더 강력하게 매여 있겠죠. 그래서 그 내부 전자를 전이시킬 때 UV 비저블보다 더 강력한 엑스레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혹시 건우야? 네. 가시광선에 무지갯빛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빨주노초 뭐라고 레인보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빨 그 다음에 주 해가지고 빨주 노초 파 남보 그래서 보뭐남 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하면 빨주 노초 파남 보 하는 그 영역이 바로 가시광선 영역대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빨간색 빛의 파장은 대략 얼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빨간색 빛 파장은 대략 얼마? 480. 700 나노미터입니다. 아, 보라색이 480인가? 보라색은 대충 어디입니까? 400입니다. 아, 400이구나. 그래서 대강 400에서 70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뭐라고 부른다?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해요. 알겠죠? 네. 건우야 맞아요? 네. 그렇죠? 됐다. 그 다음 UV 비저블보다 조금 더 작은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요?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네. 적외선 영어로 좀 생뚱맞는 거였는데.
인프라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IR이라고 하죠. 이 녀석은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면 분자의 화학 결합을 중심으로 한 진동을 유도합니다. 자, 분자가 화학 결합을 하고 있죠. 화학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이 어떻게 된다? IR을 쪼여주면 부르부르부르 떨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 결합 진동을 유도할 때 적외선을 쪼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적외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IR은. 바로 얘는 뭐냐면 컵 세척. all kinds of 열입니다. 모든 종류의 열이 전부 다 적외선입니다. 태양. 무슨 말이냐면 불 피우면 뜨끈뜨끈하죠? 네. 그 뜨끈뜨끈할 때 나오는 빛 에너지가 적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혹은 이제 곧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방바닥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방바닥이 따뜻하다 싶은데 그 방바닥을 분광기로 분석을 하면 방바닥에서 빛이 올라오는데 그 빛이 뭐다? 적외선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즉, 네, 온갖 종류의 열선이 다 적외선입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도 체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체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뭐가 나온다?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매우 바이오 프렌들리, 알겠죠? 네. 생명 현상과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적외선입니다. 뭐만 알겠죠? 네. 알겠죠? 그 다음 IR보다 조금 약한 빛, 그 빛을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말 번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마이크로파. 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번역이 있는 거예요, 번역이 없는 거예요? 번역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얘는 바로 분자의 회전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분자가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여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전자레인지. 바로 그 유명한 전자레인지입니다. 물 진동. 자, 전자레인지 써봤죠? 네. 자, 전자레인지는 거기다가 넣고 음식 돌리면 차가워져요,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따뜻해지죠? 이 전자레인지는 특별히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면 물 분자를. H2O. 자, 왜냐? 모든 음식에는 무슨 분자가 들어있어요? 모든 음식에는 물기가 있죠. 밥에도 물기가 있잖아요. 네. 빵에도 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자에 음식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이 H2O가 방금 민결이가 진동이라고 했는데 진동 아니고 회전. 알겠어요? 그러면 음식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이 H2O가 어떻게 된다? 뱅글뱅글뱅글 회전해요. 어허. 그러면 회전하는 것끼리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찰이 이루어지겠죠? 그 마찰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데워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자레인지는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죠? 이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그 전기 기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분자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빛 에너지의 한 종류인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전기 기구라는 뜻으로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어요. I 마이크로웨이브 브레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자레인지로 빵을 데웠다. 이런 뜻이에요. I 마이크로웨이브 브레드 하면은 전자레인지 넣고 음식 돌렸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요런 뜻의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써요. 근데 전문 용어로 쓰면 빛의 한 파장 영역대를 뜻하는 거고요.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게 있는데
요 마이크로웨이브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전자레인지 말고요. 통신입니다. 건우 어떻게 알았어요? 잘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전화하죠. 아까 네. 저기 뭐냐면은 민결이가 휴대전화로 아까 막 흥분하던 거 막 검색했었잖아요. 그때 그 휴대전화로부터 들락날락한 비대너지가 뭐다? 마이크로웨이브. 알겠죠? 마이크로웨이브를 느끼고 있다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민결이가 마이크로웨이브로 흥분을 했어요. 알겠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좋습니다. 그래요. 민결아 힘내요. 알겠죠? 예. 됐고 그 다음 마이크로웨이브보다 더 약한 영역이 있어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뭐예요? 요게 뭐예요? 약한 거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조금 약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알았네. 그게 바로 라디오 웨이브입니다. 라디오파. 그 라디오 할 때 그 라디오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핵 스핀 전입니다. 핵 스핀 전. 자, 혹시 여러분 스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뭐 할 때? 오비탈을 혹시 여러분 훈트룰 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제 곧 또 열심히 배우게 될 텐데. 그거 아니야 전자 배치할 때. 훈트룰 할 때 예를 들어서 P3 전자배치다 라고 하면 짜잔 이렇게 썼던 거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이게 하나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게 다 뭐냐면 바로 전자의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스핀이라고 하는 게 전자만 갖느냐? 아니요. 원자 핵이 또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가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유는 없어요. 핵을 조사해 보니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발견됐을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 따위는 없고요. 그냥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처럼 핵에도 스핀이 있는데 거기다가 레이디오 웨이브를 쪼이면 핵의 스핀이 상태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화학에서는 혹은 물리학에서는 어떤 거 N, M, R 이라고 하는 그 분광학 테크닉을 만들어내고요. NMR이 익숙하지 않다면 혹시 MRI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병원 가서 MRI 찍는다. 어디서 찍는 거예요? MRI 찍는다. 바로 호스피탈이요. 그래서 화학과에서 사용하는 NMR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는 구조가 같다 다르다? exactly same. 차이는 시료 주입구의 차이예요. NMR은 시료가 조그만 게 들어가면 되니까 시료 주입구가 요만해요. 거기다가 이제 샘플 만들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쏙 넣으면 돼요. 근데 그 시료 주입구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게 MRI예요. 둘의 구조는 exactly same.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웬 핵에 스핀이 있느냐 이러시겠지만 인간의 삶하고도 직접 연관되어 있는 테크닉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라디오 웨이브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뭐 할 때 씁니까? 라디오. 방송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창원은 NMR을 하거든요. 창원은 NMR을 하는데 경남은 NMR을 잘 안 해요. 안 해서 뭐 내가 직접 NMR까지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빡 돌아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그때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근데 창원은 하는데 경남은 요거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요런 게 있다 정도의 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다. 내일도 수업이 있죠? 건우 내일도 와야 되겠죠? 내일 진짜로? 잘했어요. 내일은 요거 그 다음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비행기 다 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썼어요. 그래요? 거기 두시면 돼요. 짜자잔.